그 지수로그 방부등식을 하면서 중요한 거 포인트가 되는 거 선생님이 딱 찍어줄 테니까 일단 보세요. 첫 번째. 일단 뭐가 중요하냐면 그 방정식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중요할 게 없어요. 왜? 방정식은 이퀄이잖아. 그렇지? 방정식은 주의할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계산 방식으로 푸시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자, 부등식에서는 두 가지만 여러분이 좀 체크 포인트 잡으면 되는데, 부등식에서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당연히 부등호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중요하겠지, 그쵸? 부등호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일반적으로 언제였습니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였잖아, 그치? 그러면 지수로그에서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눈 게 결국에 이제 음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뭐지? 미시 0에서부터 1 사이일 때가 음수 역할을 했던 거였지, 그치? 함수에서 보면 감수했으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부등식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2분의 1의 x 제곱 이렇게 하고요. 뭐 2분의 1의 뭐 x 뭐 2x 뭐 빼기 3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밑이 똑같으니까 내가 지수 뭐 할 거야? 지수끼리 같다 하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x제곱이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인데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알겠어? 왜? 밑이 똑같으니까 내가 얘네만 가지고 따질 거면 밑이 0에서 1 사이면 지수끼리 계산할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밑이 1보다 큰 상황이면 바뀌지 않는다. 이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지금까지 했던 계산법하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실수를 안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것도 추천드리긴 합니다. 여기가 2분의 1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를 갖다 뭘로 바꿀 수 있어? 2에 이렇게 바꿀 수는 있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2에 뭐 이렇게 바꿀 수는 있겠지. 이렇게. 알아듣겠어? 그러면 이제 얘는 2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 보시면 이게 바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런데 이게 훨씬 더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했던 패턴하고 유사한 패턴이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중요하니까 실수를 안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얘들아, 지수는 상관이 없어요. 지수 방부등식에는 상관이 없는데 로그 방부등식에서는 항상 뭐를 먼저 체크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함수일 때도 얘기했지만 진수 조건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방부등식은 뭘 구하는 거지? 이것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든지 이 범위를 만족하는 x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수 조건을 이용해서 무조건 x의 범위를 뭐하고 계산하고 나서 그 범위 내에서 답을 찾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할 때부터 습관화를 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꼭 까먹어. 특히 이제 시험 때 되고 이럴 때 되면은 마음이 이제 급하고 시간이 이제 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로그 방부등식을 내가 만약에 푼다라고 하면 진수 조건을 반드시 이용을 해가지고 x의 제한 조건을 먼저 설정을 한 다음에 문제를 뭐 한다? 푼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거는 여러분이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정리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따로 설명하지는 않고요. 읽어보면 그냥 다 알아요. 알겠지? 그리고 문제 풀면서 충분히 학습이 될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야. 문제만 잠깐 보자. 이거 풀어라. 우리 이거 당연히 뭘로 할 수 있어요, 얘들아? 밑을 통일할 수가 있겠지. 그쵸? 3으로 하면 3의 3x가 되고 얘는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니까 밑이 똑같으니까 그냥 뭐 x는 얘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이거 어떻게 풀 거냐? 다 알고 있죠? 어떻게 풀 거야? 당연히 2의 x제곱을 내가 뭐 할 거야? t로 치환을 할 거야. 그쵸? t로 치환을 해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는 순간 t는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t가 이렇게 음수인 상황 같은 경우는 답이 될 수가 없고 t가 양수인 상황에서만 뭐가 된다? 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결론적으로 뭐를 구하는 거야? 그 식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 거야. t값을 구하는 게 아니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런 거 계산하는 방식은 이미 우리가 함수에서 다 연습을 한 거기 때문에 따로 뭐 설명드릴 부분이 없어요. AX가 반복된다. 뭐 이런 거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얘기 이런 거 다 알아듣겠지? 그리고 이따 문제 풀 때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 테니까.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도 선생님이 설명할 만한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3분의 4고 얘가 4분의 3이면 당연히 얘네가 바뀌면 여기 부호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바뀌면 된다. 이 정도로 그 밑을 같게 만든 다음에 뭐 지수끼리 확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반복되는 게 있으면 이 x제곱을 t라고 놓고 체크할 건데, t라고 놓으면은 지수함수, 지수 방정식에서는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뭐 별거 아닌데요. 쌤이 조금 빠르게 해주려고 하면 얘가 분모에 있잖아. 그치? 분모에 있는데 얘가 결국엔 올라와야 되는 거야. 올라오려면은 여기가 뭐가 되면 되는 거니? 마이너스를 달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여러분은 바로 5의 x제곱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5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뭐 하시면 되겠어? x값 계산하시면 되는데, 뭐 얘가 넘어오면 얘가 음수가 되잖아. 그러면 둘 다 실수가 될 것이고 근의 합이니까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분모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뭘로? 그렇지, 바꿔서 마이너스를 달고 오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뭐 충분히 아실 건데 2에 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고 여기 4의 알파 베타라는 게 2에 2알파 베타가 되는데, 분모에 있으니까 올라오면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러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이니까 뭘 구하는 얘기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거를 구하라,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두실근 알파 베타 구한 다음에 적절하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사실 이 발전 문제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여기는 사실은 어렵지가 않아요. 선생님이 그냥 한 문제만 좀 풀이해 줄 테니까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딱 여러분 보자마자 당연히 2분의 1의 x제곱을 내가 t로 치환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봐. 여러분 식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식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두근이 마이너스 2,b라고 했잖아. 그렇지? 여러분 뭐 그동안에 방정식 같은 거 문제 풀 때 식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 하나 알려줬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지? 이거 당연히 x값에 대입을 해가지고 이 미지수부터 뭐 했습니까? 구했죠. 그럼 식이 좀 뭐가 깔끔하니까. 맞죠? 같은 방법 생각하시면 됩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되겠어? 16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면은 마이너스 4고 얘는 그럼 16이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16a 더하기 32가 0이 된다. 넘어오니까 16a가 48이니까 a 값은 3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a 값이 3이니까 얘가 3이야. 그러고 나면 이제 뭐 나머지 뭐 기본 문제가 되겠지. 그쵸? 2분의 1의 x를 갖다가 t로 잡아서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앞으로 끄집어 내 주시면은 4, 3, 12가 되니까 t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32는 0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뭐 하면 되겠어? 4하고 8 하면 되겠다. 그쵸? 4하고 8 하면은 되는 거니까 t가 4가 되든지 t가 뭐가 돼? 8이 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 이제 t라는 거는 결국에는 2분의 1의 x제곱이 4가 되거나 2분의 1의 x제곱이 8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 자, 여기 있는 x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3이 되면 된다 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b값이 마이너스 3이 된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런 거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는 풀이해주지 않을 거야. 왜 그러냐면 얘네 다 이미 다 연습했고 풀 수 있어.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지수 로그는 함수 문제나 방정식 문제나 부등식 문제가 크게 뭔가 이렇게 다르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계산하는 방식이 뭐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알겠지?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것만 정확하게 조심을 해주면 돼. 굳이 높아심에 얘기하면 이제 세 가지, 한 가지 더 추가시키면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에서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했을 때 그 t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등호가 바뀐다. 로그든 지수든 0에서 1 사이에 어떤 밑이 그렇게 되면 그 밑이 같다라는 거를 이용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진수나 지수를 같다라고 계산하는 상황일 때는 반드시 부등호가 뭐 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려면 처음부터 그냥 밑을 2분의 1이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도 괜찮아요. 알겠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로그 방부등식에서는 진수 조건 이용해가지고 x의 범위 체크하는 거.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했습니다. 그럴 때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자, 얘는 2의 x제곱을 여러분들이 t로 치환을 해야 되겠지. 2의 x제곱을 t라고 한번 치환해보면, 자, t는 0보다 커야 된다. 기본으로 오시고. 자, 이 친구는 t제곱, 그 다음에 얘는 3이 있으니까 2의 세제곱 8이죠. 마이너스 8t 더하기 8 이퀄 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알겠니? 자, 여기서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뭘 주의해 주면 되냐면, 식이 얘들아, 여러분 눈앞에 이렇게 x가 이렇게 있는 상황일 때는 그래프를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우리가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치환된 식에는 여러분 눈에 뭐가 안 보입니까? x가 안 보이죠. 그쵸? 이럴 때는 자, 두 근이 뭐라고 표현하냐? 치환된 거에 x자리 알파 베타가 올라가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위에 2의 알파, 2의 베타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x가 내 눈앞에 보이는 식일 때는 알파 베타가 근이야. 알겠어? 그런데 치환은 하고 나면은 치환된 거에 x자리 알파 베타가 올라가야 되니까 2의 알파, 2의 베타가 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을 구하라 했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가 뭐 해야 돼? 더해줘야 돼. 그치? 그러면 얘네 지수가 더해지려면 실제 값에서는 뭐가 해야 돼? 곱하기 계산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2의 알파 곱하기 2의 베타를 해야 2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거고, 그럼 실제 내가 근에 두 근에 곱을 했기 때문에 얘가 아니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왜냐면 얘는 두 근의 합은 이거의 부호 반대고 두 근의 곱은 이거잖아. 그쵸? 그러니까는 이제 약간 어떤 게 혼선이 생길 수가 있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건데 실제 내가 치환된 식에서는 두 근의 뭐를 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인식해 주시면 되겠네요. 얘가 2의 세제곱이 되겠죠. 8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된다? 3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7일 때 알파 베타의 곱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고요. 마찬가지로 2의 x제곱을 선생님이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면, 자, t제곱 들어가고 8, 3, 24 마이너스 24t 플러스 k 이퀄 0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거의 두 근이 바로 2의 알파와 2의 베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7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곱해보면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즉 2의 7제곱이라는 게 요거분의 요거니까 k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k라는 친구는 K는 바로 뭐가 되냐? 128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더하기 128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이거를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인수분해 한번 해보면 얼마로 인수분해 될까 얘들아? 16하고 8 하면 되나요? 8이든 8, 6, 8, 48 맞죠? 그러니까 t-8하고 t 빼기 16 이 16하고 8로 인수분해 되겠다라는 건 어디서 착안했냐면은 밑이 뭐야 얘들아? 2잖아. 그렇지? 밑이 2니까 2의 거듭제곱들에서 거의 되는 경우들이 많아. 그렇게 안 되면 예쁘게 안 나오거든. 값이.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t가 즉 2의 알파 2의 x제곱이 8이고 하나는 2의 x제곱이 뭐가 돼? 4가 된다라고 볼 수가 8이 된다라고 볼 수 16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x값이라는 거는 뭐가 되겠어? 3 또는 x값은 뭐가 되겠어? 4가 될 것이고 이게 알파 베타가 되고 실제 알파 베타의 곱은 이렇게 내가 구한 거를 곱하기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알파 베타의 곱이 뭐라고? 아니다 라는 것만 잘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306번입니다. 자, y는 2의 x제곱 함수가 있고요. y가 이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선분 A, B의 중점의 좌표가 0,4분의 5일 때 상수 K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 알겠어? 그러면은 자 봐봐. 얘는 y는 2 x제곱이니까 뭔가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치? 그리고 얘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됐을 건데 얘를 뒤집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쵸? 그리고 K만큼 적당히 올려서 어쨌든 얘하고 이렇게 만나게 하겠다 이런 얘기지. 사실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뭐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긴 하지만 그래프를 내가 그릴 수 있으면 조금 더 내가 명확하고 쉽게 이해가 돼 버리는 거니까.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이 A고 여기 있는 이 점이 자 B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선분 AB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중점에 해당하는 여기 있는 이 친구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0,4분의 5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맞죠? 자, 그럴 때 그러면 나는 K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 생각을 해봐 얘들아. K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K는 A 좌표든 B 좌표든 뭐만 하면 되겠어? 좌표 하나만 알면 구할 수 있겠지. 뭐 내가 만약에 B좌표를 안다. 그러면 B좌표 여기다가 대입만 시켜버리면 K값이 뭐 하겠어? 바로 나오겠지. 결론적으로 나는 지금 뭐 하라는 거냐? 아, A나 B의 좌표를 뭐 하라는 거야? 구해봐라.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있는 친구를 x 이퀄 자, 뭐 A라고 알파라고 해보고요. 여기를 x 이퀄 베타라고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친구가 얘가 중점이니까 중점의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알파면은 y 값은 2의 알파 이렇게 되겠죠. 알파, 2의 알파 제곱, 베타, 2의 베타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2의 베타 제곱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거의 2배가 돼야 되니까, 2분의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얘를 이용해서 내가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알파 값 또는 베타 값 구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이렇게 생긴 거는 모두 다 이제 우리는 무슨 문제라고?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야.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 얘들아? 미지수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입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야.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해 보면 돼. 그럼 여기서 당연히 여기 있는 식에서 우리가 베타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알파구나 라고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하면 이제 알파만 있는 그러한 식이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 거고요. 2의 알파 더하기 2의 마이너스 알파가 2분의 뭐가 된다? 5가 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고 나면 자, 선생님이 원칙적인 풀이 한번 해볼게요. 원칙적인 풀이는 이거를 지금 선생님이 하는 건 원칙적인 풀이고 선생님 이거 끝나고 약간 야매 풀이 좀 빨리빨리 하는 거 알려줄게요. 원칙적인 풀이는 2의 알파를 양변에 곱해주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서 2의 알파를 선생님이 t라고 치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니 얘들아? 2의 알파의 제곱이 되니까 t제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는 2의 알파가 곱해지니까 2분의 5t인데 넘어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t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친구는 플러스 1이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뭐 이해되시죠? 이 정도는 양쪽에 2 곱하니까 2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가 0이 돼서 자 2t하고 t하고 얘가 5가 되니까 얘가 2고 얘가 1 마마 이렇게 되면 되겠네. 결론적으로 t라는 친구는 1 또는 t는 2가 되는 거고 t는 지금 이겁니다. 얘가 1이래. 얘가 1이면 얘가 넘어가니까
x는 뭐가 되면 x는 0이 되면 되겠죠. 자, t가 2입니다. 그러면 x는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1 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a라는 점은 이 알파가 베타보다 뭐하니까 작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0 돼야 된다라고 보면 되고 얘가 1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0,1이라는 거를 되고 얘는 1,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가 되면 안 돼. 1, 뭐가 되는 거니? 4가 되겠죠. 1,2가 되는데? 그러면은 3. 2분의 3. 여기가 2분의 왜 4가 되지? 여기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그쵸? 그럼 x가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1 되는 거네. 그치? 그럼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겠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구해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야? 뭐 1,2가 좀 더 편할 것 같으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K값은 내가 뭐 하면 돼? 마무리해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구하는 식이야. 알겠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이거 익혀놓으면 좀 편한데. 얘네 둘이는 무슨 관계니? 역수 관계야. 그쵸? 2의 알파하고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역수 관계고, 이것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2 더하기 2분의 1이 2분의 5가 되는 거고, 2하고 2분의 1 역수 관계니까. 그쵸? 그 다음에 3 더하기 3분의 1은 3분의 뭐가 돼? 10이 되는 거고, 4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17이 되는 거고, 5 더하기 5분의 1은 5분의 26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기 있는 이런 주어지는 값들이 이렇게 특수하게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얘처럼 만약에 2분의 5가 주어진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친구가 2가 되거나 뭐가 되면 돼? 2분의 1이 되면 되는 거야. 당연히 뭐 2가 될 수도 있고 얘도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알아듣겠지? 여기 주어지는 값이 만약에 3분의 10이 주어진다? 그러면 얘가 3이 되거나 또는 3분의 1이 되거나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러한 값들을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 여기 주어져 있는 거를 여러분이 뭘로 바꾸면 되냐? 약간, 대분수로 바꾸면 돼요. 대분수로 바꿨을 때, 뭐, A분의 1 꼴로 얘가 만약에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내가 조금 편하게 이런 값들이다 라는 거 뭐 할 수 있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아듣겠지? 얘 대분수로 만들어 보면 2와 2분의 1이니까 2가 되든지 2분의 1 되든지. 그럼 얘가 2가 될 때는 1이고 2분의 1 될 때는 마이너스 1이니까 x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라고. 알겠습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선생님이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 할 거니 얘들아? 내가 t하고 치환을 하겠다 뭐 그 얘기지. 그쵸?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니? 나는 t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시면 3배에 t제곱 마이너스 2 그냥 갑시다. 3t 제곱 가시고요. 여기 마이너스 t 가시고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0은 0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얘를 t라고 내가 잡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t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t가 자 일단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고요. 이거 뭐 인수분해 해봐야 되겠죠. 인수분해 해보면 3t가 되고 t가 됩니다. 30이니까는 뭐 10하고 3하고 하면 되는데 얘가 1차이 나야 되니까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10이 되고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러면서 얘가 마이너스니까 네가 마이너스 네가 플러스가 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t가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얘가 t가 3분의 10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 너는 뭐구나?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t가 3분의 10이야. t가 뭐냐면은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3분의 10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얘들아 뭐라고? 그렇지. 대분수하고 진분수로 나눠 보는 게 대분수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네 둘이가 무슨 관계? 역수 관계면은 여기 있는 3의 x제곱이 3이 되거나 3의 x제곱이 3분의 1이 되면은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고. 알아듣겠어? 물론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3의 x제곱을 곱해가지고 다시 뭐 인수분해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오긴 해. 근데 이제 약간 2분의 5, 2와 2분의 1, 그 다음에 3과 3분의 1, 3분의 10, 4분의 17, 5분의 26, 6이라면 6하고 1이니까 6분의 37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런 값들이 나오면 결국에는 두 수가 뭐인? 역수인 두 수의 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x는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이 x제곱의 위에 한 점 a를 지나고 뭐 이렇게 해서 b했고 a, b의 길이가 2고 점 a의 y좌표 한번 구해봐라. 이거 우리가 사실 지수 함수 쪽에서도 많이 했던 그런 문제기는 해. 자, 얘들아 뭐라고 놓을까? 얘를 뭐 x 이퀄 a라고 한번 놔보면 얘는 a, 얘는 2의 a제곱이 될 것이고 b라는 친구는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제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나면 AB의 길이가 얼마니까? 2가 되는 거니까 2의 A제곱에서 빼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제곱 곱하기 15 얘가 2가 되니까 빼기 뭐가 되겠어? 2는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 2의 A제곱을 갖다가 양쪽에다가 뭐 해주면 돼? 곱해주시면 됩니다. 곱해주면서 얘를 갖다가 내가 t라고까지 같이 한 방에 가버리면 얘가 t제곱이 될 것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2t가 될 것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15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t 마 5 t 불 3은 0이 돼서 t라는 친구는 5하고 마 3인데 t는 당연히 0보다 커야 되니까 너는 안 되는 거고 t가 5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t가 뭐예요? t는 2의 x제곱이죠. 그쵸? 2의 x제곱인데 거기다가 a를 집어넣은 거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2의 a제곱 즉 이 y좌표는 답이 뭐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건 되게 단순한 문제야. 그냥 간단한 문제들이야. 자, 312번 한번 볼게요. fx가 이렇게, gx가 이렇게, 이거의 그래프가 점 P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자, 두 점의 중점이 뭐라 그랬어? 중점이 P다. 선분 A, B에 뭐 구해봐라? 길이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친구는 뭐 밑이 똑같고요. 얘는 뭐 Y로 이만큼, 얘는 뭐 X로 마이너스 1만큼. 뭐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두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만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자 그래서 P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나는 여기 있는 이 값과 여기 있는 이 값이 같아지는 값을 한번 구해 볼 것이고요. 그러면 3의 x제곱 플러스 2라는 친구하고 여기는 3 곱하기 3의 x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맞아요? 그러면 네가 넘어오면 너는 2로 이렇게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약분 이렇게 들어가면 3의 x제곱이 1 돼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x값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럼 x에다가 0을 집어넣으시면은 y값은 뭐가 돼? 3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점 P라는 게 바로 0,3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분 AB에 나는 길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AB의 뭐를 알아야 돼? 뭐 좌표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A, FA니까 여기다가 자, FA는 3의 A제곱 더하기 2가 될 것이고요. B라는 친구는 자, B, 시고요. 여기 3의
b 플러스 1제곱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P가 이거의 중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A 더하기 B라는 친구가 뭐가 되겠어?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3의 A제곱 더하기 3의 B 플러스 1제곱, 이게 바로 뭐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되니까 6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나면 아까 했던 거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B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A니까 여기 B자리에 뭘 대입하는 거니? 마이너스 A를 대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요. 3의 A제곱, 얘부터 할게요. 자, B가 마이너스 A야. 그러면 더하기 3 곱하기 3에 플러스 1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4는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알아듣겠지? 그러면 똑같이 3의 A제곱 양변에 곱해주면서 얘를 내가 T라고 치환해서 정리하시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이퀄 0이 돼서 T값이 2개 나오고 그 2개 값에 따라서 나는 A값하고 B값을 내가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패턴이 다 똑같아요.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아셨죠? 마무리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부등식은 뭐 계속 반복한 얘기지만 지수 방정식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알겠죠? 그 대신 뭐만 조심하면 된다? 부등호 바뀌는 것만 조심하면 된다. 부등호 바뀌는 거는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뭐 그냥 이 상태에서 너는 3분의 1이고 너는 9분의 1이면 네가 뭐가 돼야 된다? 2배가 돼야 된다. 오케이, 좋아. 3분의 1이 제곱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없애고 하려면 부등호가 바뀐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 라는 것만 실수 없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한두 번 해보니까 실수하는 것 같아. 그럼 이를 갖다가 3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고요. 3에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서 그냥 이 상태로 가지고 와서 계산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뭐 여기 있는 수준의 문제들은 뭐 안 풀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발전 문제만 선생님이 풀어주고 넘어갈게요. 자, x에 대한 부등식 얘하고 얘가 만족시키는 정수 px의 개수가 20개일 때 자연수 p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니까 얘는 이렇게 된다. 자, 3의 제곱이니까 9 곱하기 3의 x제곱 빼기 1로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는 3의 마이너스 p제곱 곱하기 3의 x제곱 빼기 1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3의 x제곱이 뭐가 되냐면 9분의 1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3의 x제곱이 뭐가 되냐면 3의 마이너스 p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분모에 있으니까 그냥 3의 p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되겠어요? 얘 같은 경우도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능하시죠? 그러고 나면 여러분 이거 알잖아.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사이값이지. 그쵸? 사이값이고 지금 자연수 p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있는 값이 여기 있는 값보다 뭐한 갈 수 있어? 큰 값이다 라는 걸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3의 x제곱이라는 게 3의 마이너스 2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3의 p제곱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방정식이랑 부등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x가 기준이야. x. 자, 밑이 다 똑같으니까 그냥 바뀌는 거 없이 이렇게 오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x의 개수가 20개라겠네요. 그러면 큰 거 빼기 작은 거 더하기 1의 개수가 되겠지. 그러면 p 빼면은 플러스 2인데 1 더하니까 p 더하기 3이 20개가 되기 때문에 p는 17개가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이것이 성립할 때 실수 a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네요. 나는 그래서 2의 x제곱을 t라고 내가 한번 잡아보시면
여기 있는 식은 t제곱이 되겠고요. 자, 2가 내려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at가 될 것이고요. 플러스 3-2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는 0보다 뭐하다? 큰 쪽만 체크를 하겠다. 이런 얘기야. 알아듣겠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해야 되는 거. 모든 실수 x라면 여기 모든 실수가 들어가면 t는 0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얘가 항상 뭐 해야 돼?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는 얘들아 요렇게 얘는 이렇게 이차함수가 그려질 것이고 여기 있는 애가 바로 뭐가 되냐면은 t 이퀄 뭐가 되겠어? a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거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우리는 뭘 따져야 되냐면은 여기 있는 이 a라는 친구가 네가 음수일 때, 그 다음에 0일 때, 그 다음에 양수일 때를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야. 왜? a가 뭐가 될지는 모르고 a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니까.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3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보고요. 첫 번째는 a가 양수일 때, 두 번째는 a가 0일 때, 세 번째는 a가 음수일 때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a가 양수일 때야. a가 양수일 때는 이쪽에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쵸? 그런데 얘가 지금 t값이거든 얘들아. 얘가 y값이고 얘가 t값, 얘가 y값, y값, 얘가 t값이야. 그럼 t가 0보다 큰 쪽에서 그려질 때는 0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만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얘가 아래로 내려와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십니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0일 때는 a가 0이니까 얘들아 얘가 없어지고요. 얘도 이렇게 없어지네요. 그럼 t제곱 더하기 3만 남아요. t제곱 더하기 3은 이차함수면서 이렇게 얘가 3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얘는 뻥긋 뚫리고 이만큼의 그래프만 내가 체크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도 뻥긋 뚫리고 요만큼의 그래프만 체크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렇게 그려질 수도 돼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그려지더라도 가능하겠지. 왜? 나는 어디만 따질 거니까? 0보다 큰 쪽에서만 따질 거니까. 알아듣겠니?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경화여고 같은 경우는 부교재 올림포스였는데 올림포스의 서술형에 이 문제가 중요하게 나옵니다. 중요하게 나오고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꼭 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렇게 파트 나누는 거.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얘들아 당연히 이렇게 모양을 해야만 되니까 누가?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의 y값이 0보다 뭐 해야 돼? y값이 0보다 커야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 A가 0일 때는 그냥 만족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A가 0이라는 값은 뭐 하는 거야? 그냥 만족하는 값이 돼버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꼭지점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y절편이 뭐가 되면 되는 거야? y절편이 양수이거나 y절편이 0까지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왜? y절편이 0이어도 나는 t가 0보다 큰 쪽만 체크할 거니까 y절편이 0이면 t가 양수가 되면은 얘도 뭐가 될 거니까 양수가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얘는 y절편을 가지고 y절편이 0보다 뭐 하면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가능하다라는 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누굴 가지고 판단하냐? 꼭지점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원칙이기는 해요. 알겠니? 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원칙인데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 얘들아 뭘로 좀 편하게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판별식이
0보다 뭐 하면 되겠지 얘들아? 작으면 되겠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당연히 x축하고 맞나 안 맞나? 안 만나. 그치? 안 만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근데 판별식은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안 쓰기로 선생님 추천을 드립니다. 판별식은 얘들아 이 내용 알고 있나 모르겠네. 판별식은 언제 사용하는 거지 얘들아? 판별식은 x의 범위가 이거 쌤이 얘기 한 번 정도는 했을 건데 아마 고1 때 쌤하고 수업한 친구들은 고1 때는 판별식을 아무 때나 써도 돼. 왜 그러냐면 x의 범위를 거의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지? 그런데 판별식은 x 범위가 제한이 되면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t의 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 얘들아? 양수로 제한이 돼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판별식을 만약에 써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안 될 수가 있다고.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근이 몇 개입니까? 2개가 되겠죠. 그쵸? 그렇지만 여기 있는 이 조건에 의하면 t가 0보다 큰 쪽에 대해서는 뭐가 되는 거야? 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니 만족하지 않니? 만족한단 말이야. 다시 잘 들어봐. 얘는 판별식을 쓰면 0보다 뭐해? 커. 그치? 그런데 t 값이 0보다 크다라는 이쪽만 놓고 보면 x축하고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잖아. 안 만나니까 근이 뭐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없는 상황이 된다. 없는 상황도 가능하다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도 가능하고 판별식이 0보다 뭐 할 때도 가능해? 작을 때도 가능한 거야. 이쪽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는 이럴 때는 판별식을 사실 사용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것도 판별식을 사용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만 내가 정확하게 알고 쓰면 상관은 없는데 그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돼. x 범위가 t의 범위나 x 범위가 만약에 제한되어 있다. 그러면 그래프로 판단을 해 보시고 꼭지점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냥 꼭지점이 양수면 당연히 양수가 될 거니까 알아듣겠지? 그런데 x 범위가 t의 범위가 제한이 만약에 안 되어 있다. 전체 범위다, 실수 전체 범위다. 그러면은 판별식을 원활하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하면 얘가 이 첫 번째처럼 아니 근데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해 줄게. 자. 어쨌든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판별식을 여러분이 인간은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x축하고 안 만나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푸셔도 이 범위에서는 상관이 없어. a가 0보다 크다라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지? 그런데 선생님은 간혹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꼭지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면 절대 실수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야. 제한되어 있을 때는 판별식 쓰지 말고 제한이 안 돼 있을 때 범위에 제한이 안 돼 있을 때 그때 판별식을 써라. 결론은 그 얘기야. 자 그럼 꼭지점이니까 꼭지점은 지금 t 이꼴 a니까 여기다가 a 집어넣어보면 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2a가 0보다 크다네. 마이너스 a 제곱이 넘어가면 a 제곱이 되겠죠. 넘어가니까 플러스 2a 마이너스 3 여기니까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자 a 더하기 3하고 a 빼기 1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마3에서 1까지잖아. 마3에서 1까지인데 a가 0보다 크다니까 0 a 1까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a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0에서부터 1까지만 답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a가 0이 되는 상황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y절편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이 상황에서는. 알겠지? y절편은 t에다가 0 집어넣는 거니까 얘네 없어지고 얘네만 남네요. 그러면 3-2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a라는 친구는 2분의 3보다 뭐 하면 되겠어 얘들아? 작으면 된다 라고 보면 되겠지.
2분의 3보다. 그쵸? 그런데 a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내가 답을 찾을 거니까 a가 0보다 작다가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세 번째 상황을 모두 다 합쳐보면 a가 음수일 때 가능하고 0일 때 가능하고 0부터 1까지 가능하니까 결론적으로 a는 누구보다 1보다 작은 범위가 된다면 이 조건은 만족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그는 선생님이 진짜 꼭 강조합니다. 꼭 이건 진짜 꼭이에요. 꼭 글씨 예쁘다. 그렇지? 뭐라고 얘들아? 뭐 확인해야 된다고? 뭐 확인한다고? 진수, 범위. 이게 포인트야. 이거 빼먹으면 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문제 틀리는 경우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또 똑같은 계산이기 때문에 계산 실수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제. 결국에는 뭐 이 진수 범위 이거 확인 안 해가지고 당연히 뭐 x 값도 범위에 따르면은 한 개밖에 안 될 수 있는데 두 개 다 나온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범위도 엉뚱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로그 방부등식은 무조건 진수부터 뭐하고 체크하고 하자. 끝났어. 그럼 이제 다 할 거 없어. 자. 자, 여기 봐. 이거 지금 보이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얘들아 문제부터 빨리빨리 풀려고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어? 진수 0보다 커야 돼. x는 뭐보다 커야 돼? 8보다 커야 돼. 이거부터 무조건 해놓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우리 풀도 보세요. 로그의 진수 조건에 의해서 0보다 크다, 8보다 크다. 당연히 두 개를 동시에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 x는 8보다 크다에서만 나는 뭐 하겠다? 답을 얻겠다. 이거부터 해놓고 무조건 문제 푸는 거야. 로그 방부등식은. 이거 안 해놓으면 안 돼. 알겠지? 나중에 분명히 실수한다. 로그는 무조건 진수 조건. 됐어요? 그래서 뭐 이거 계산하는 게 뭐 어려울 거 없잖아. 사실 이런 거 지금 너희들이. 그럼 계산해봤더니 마이너스 1하고 9가 나오는 거야. 뭐만 답이 된다는 거야? 9만 정답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모든 문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 얘기부터 무조건 있습니다. 이 얘기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로그는 이거를 따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셨죠? 자, 이거 한 문제만 하고 잠깐 좀 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방정식의 해를 PQ라고 하고요. P 더하기 Q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마일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돼? 그러면 니네 동네는 X는 1보다 커야 돼. 1보다 큰 것만 답이 될 수 있어. 그 말이 되겠지. 맞죠? 그러면 너는 8분의 1이니까 너 8로 바꾸면 뭐 마이너스 1 넘어가면 앞에 부 이렇게. 그러면 로그 8로 이렇게 맞춰준다는 얘기는 얘하고 얘를 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 될 것이고요. 여기 로그 8이 있는데 8이 넘어가니까 뭐가 되겠어요, 얘들아? 이퀄 8이 된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x가 풀만 3이 나올 건데 x가 1보다 커야 되니까 x는 뭐만? 3만 답이 돼. 뭐 이런 문제야. 알겠지? 그러니까 뭐 이거 똑같이 풀어보시면 돼요.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몇몇 유형 좀 말고는 얘들아. 다 쉬워. 이런 건 단순 계산 문제야. 뭐만 잘 체크하자? 로그는 진수 조건만 잘 체크하자. 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사실 뭐 안 해본 게 아니잖아. 다 해봤어. 그치? 어쨌든 간에 여기 지금 뭐냐면 이렇게 x가 다 뭐가 되는 거냐 얘들아? 여기 이제 2x고 어쨌든 2분의 x고 이런 친구들이 다 진수니까 결론적으로 x가 0보다 큰 것만 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는 먼저 해 놓으시고 똑같이 뭐 t 치환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뭐 사실 다 했던 것들이잖아.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x에 대한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일 걸 k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일단은 뭐 얘가 x분의 4고요. 8분의 x입니다. 얘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0은 0보다 크면 되고요. 얘도 0보다 큰 수가 되면 된다 라고 보면 되니까 진수 조건에 의해서 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놓으시고 자 선생님이 로그 2의 x를 그냥 바로 t로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자, 로그 2의 4니까 2로 가시면 될 것이고요. 로그 2의 x니까 빼기 t 보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로그 2의 x니까 t 마이너스 로그 2의 8이니까 3 마이너스 k 이퀄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로그 2의 x를 갖다가 내가 t로 치환을 했고요. 여기에서 t의 범위는 얘들아 뭐가 되는 거니? 로그니까는 실수 전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럼 얘는 t 넘어올 필요가 없었겠네요. k가. 자, 마이너스 t제곱이니까 자, t제곱 일로 이렇게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플러스 2인데 여기가 플러스 3이 된다. 그쵸? 그럼 플러스 5인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5t가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잖아. 넘어오니까는 플러스 k 더하기 6이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그치? 여기서 얘들아, 이 양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이게 뭔가 특별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는 누가 갖는 겁니까? x가 갖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x 값이 양의 실근을 갖는데 이거는 당연한 말이야. 왜? x가 0보다 뭐한 것만 인정되니까? 큰 것만 인정이 되니까. 맞죠? 그러면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은 x는 무조건 우리가 양수만 취급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가 양의 실근만 가지면 t는 뭘 가지면 되는 거야? 아무거나 가져도 상관이 없는 거지. t는 음수가 돼도 상관이 없지. 예를 들면은 x가 2분의 1이어봐. 그러면 t는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1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멘트들이 뭐지? 이런 거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꼭 안 돼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x는 무조건 양의 실근밖에는 안 돼. 왜? 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로그니까. 그 대신 내가 t를 취하려고 이 문제를 풀 건데, 그러면 여기 있는 이 t는 뭐가 되는 거냐? 실수. 전체에서 근 몇 개 가지면 되는 거니? 2개 가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알아듣겠지? 실수 전체니까 근 2개 가지면 돼. 서로 다른 근 2개.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뭘로 오면 되겠어? 판별식 오면 되겠죠. 판별식이 0보다 뭐 하면 되겠습니까? 크면 내가 원하는 답을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알아듣겠습니까? 자, 지수에서 했던 거하고 이제 뭐 반대 개념이 돼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러면 이것도 뭐 여기 x 있으니까 x는 뭐 당연히 0보다 커야 된다. 일단은 사실 이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긴 하지만 그냥 무의식적으로 무조건 하세요. 그냥 로그 문제는. 자, 그러면 로그 3의 x를 갖다가 내가 t로 한번 치환을 해볼 것이고, 이 식이라는 거는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5는 0이 된다. 그러면 이거의 두 근이 바로 뭐가 되냐? 로그 3의 알파와 로그 3의 베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알겠어? 자, 그 상태에서 알파, 베타 곱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알파, 베타의 곱의 모양이 나오려면 이거에 뭐가 돼야 되더라? 합이 돼야 되겠지. 그쵸? 그래서 두 근의 합이라는 거는 얘는 로그 3의 알파, 베타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3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 알아듣겠지? 결론적으로 알파, 베타는 얼마가 답이야? 27이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면, 근데 뭐, 로그 5의 x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얘는, 자, 로그 5 더하기 로그 x 곱하기 로그 x, 뭐, 이렇게 가겠지. 더하기 뭐, 한 번 더 써줄까? 곱하기 로그 x 빼기 3이요. 선생님이 얘를 갖다가 t로 잡아줄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로그 x를 갖다가 t로 잡아주면 이 t는 제한 범위가 없습니다.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그쵸? 진수만 여러분 체크한 진수가 x가 0보다 크다라는 진수 조건만 확인하시면 되지 t는 반대로 제한 조건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얘는 t 제곱인데 로그 5가 있대요. 이렇게 곱하면 로그 5t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은 t 제곱 더하기 얘는 로그 2t 빼기 3 이퀄 0이 돼서 정리해 보시면 t 제곱 더하기 얘하고 얘를 더하면 로그 5 더하기 로그 2t 빼기 3은 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있는 친구가 얼마입니까? 1이죠, 1. 그렇죠. 이거 필요 없구나.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이제 여기서 똑같이 두 분의 곱이니까 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아듣겠죠? 그러면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넘어가면은 10분의 1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x는 일단은 0보다 커야 돼요. 진수 조건에 의해서. 그 다음에 로그 x를 갖다가 내가 t로 잡으면 이 t는 제한 조건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식이 t 제곱 여기 4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가 0이 되고요. 이거에 두 그는 로그 알파 로그 베타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자, 그럴 때 이제 이거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네요. 이거 뭐 딱 보자마자 여러분 뭐 다 아실 거죠. 로그 알파 분의 로그 베타 더하기 로그 베타 분의 로그 알파 이렇게 되겠지. 두 개 곱하면 로그 알파 곱하기 로그 베타 분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로그 알파 로그 베타 이렇게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합, 곱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되고 합은 4가 되고요. 곱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그거 집어넣어서 계산만 해주면 끝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거 알겠어 모르겠어? 쌤 이거 몇 번 말씀드렸었죠. 지수 자리에 로그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이 밑을 양쪽에 깔아줘라 그래서 얘기했었죠. 그러면 얘는 이제 로그 2 깔아주시고 얘도 로그 2를 이렇게 깔아주시는 거야. 그러면 앞에 거 튀어나오면요.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 x니까 이거의 제곱은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로그 2 64입니다. 64는 2의 6제곱이니까 6 마이너스 로그 2의 x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로그 2x t로 잡아주시면은 t제곱 넘어오니까 플러스 t 마이너스 6은 0이 돼서 인수분해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값을 구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t로 치환돼서 t 값을 내가 딱 구했어요. 그쵸? t 값 답 아니에요. 알겠지? 누가 답이야? x 값이 분명히 답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이거 뭐야? 뭐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다가 그럼 뭘 해줘야 될까? 얘는 뭘 해줘야 돼? 얘가 일단 3이니까 3을 좀 해주면 되겠지 얘들아. 맞죠? 근데 3을 해주면 얘들아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자 로그 봐봐 로그 3을 해줘요. 얘도 로그 3 해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 3 해주고요. 다 해줘.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얘네 요렇게 자리 바꿀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로그에서 배웠죠? 여기 둘이 밑이 같으면 없어지고 얘라고 했고 얘네 둘이 숫자가 뭐하면 다르면 맨 밑에 거하고 맨 위에 거 이거 둘이 자리 뭐 해버리라고 바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자리 바꾸면 얘는 뭐가 되냐? 그럼 x의 로그 3의 2가 돼서 얘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자리 바꾸시면 되겠죠.
자리 바꾸면은 x의 로그 3의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니? 그래가지고 양쪽에다가 로그 3을 취해가지고 그럼 얘도 x 로그 3의 2가 되니까 양쪽에다가 로그 3을 취해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자 봐봐 여기 봐봐 얘네 자리 바꿀 수도 있겠지. 얘네 자리 바꾸면 2의 로그 3의 x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요렇게가 모두 똑같으니까 나는 그러면 얘를 갖다가 내가 그냥 t로 치환을 해줄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x는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고요. 진수 자리니까 x가 0보다 크다면은 여기 있는 수는 어쨌든 간에 뭐가 나오면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되겠지. 자, 그래서 얘를 t로 잡아주면은 t 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16 이퀄 0이 돼서 t는 2 또는 t는 8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2의 로그 3의 x가 얘는 2의 1제곱이고요. 2 로그 3의 x가 2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여기 있는 로그 3의 x가 1이 돼야 되든지 또는 로그 3의 x가 3이 되면 되겠구나 라고 되니까 넘어가면은 x는 3이 되고 여기서 x는 27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적절하게 얘네를 자리를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치환을 하셔가지고 뭐 내가 원하는 x값만 모으면 되니까 풀어내면 되는 거니까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좀 보시면, 자, 여기 이게 있죠? 자, 이게, 얘를 갖다가 내가 뭐라고 하면 되겠어? t라고 한번 해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는 t 더하기, 자, 얘는 4가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는 4 곱하기 t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럼 양쪽에다가 t를 곱해주면은 t제곱 마이너스 넘어와서 4t 플러스 4가 0이 되면서 t는 2가 된다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의 로그 x가 2가 되니까 얘는 뭐 2의 1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x값은 뭐가 되겠어? 10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얘가 10입니다. 그러면 너는 9가 되겠구나 라고 보면 되니까 3의 세제곱, 3의 제곱이니까 3분의 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y는 로그 3의 x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x축으로 3분의 10만큼 평행 이동한 곡선을 y권 fx라고 하자. 이렇게 두 교점을 a, b라고 할 때 직선 a, b의 기울기를 구하라. 이런 얘기야. 뭐 이게 이렇게 있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있고 얘가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니까 얘를 x축 대칭을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y축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치? 그리고 뭔가 적당히를 옮겨가지고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 두 교점이니까 여기가 a가 되고 얘가 자 b가 되는 상황이고 이거의 기울기 한번 구해봐. 결론적으로 a, b에 뭘 구하면 되겠어? 좌표 구하라. 뭐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나는 일단은 여기 있는 친구는 그대로 냅두시고요.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y는 마이너스 로그 3의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 x로 3분의 10만큼을 이동을 하면은 여기다가 x 마이너스 3분의 10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x 더하기 3분의 10 이게 바로 fx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두 교점을 a, b라 그랬으니까 여기에다가 너와 로그 3의 x를 갖다 놔야 되겠지. 갖다 놓고 넘어오면 로그 3의 x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로그 3의 마이너스 x 더하기 3분의 10 이퀄 0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x 곱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3분의 10이라는 친구가 로그 3, 지금 선생님 진수 곱한 거고요. 로그 3 넘어가면 3분의 0제곱이니까 1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쵸? 그럼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x제곱이시고 곱하면은 넘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x 플러스 1이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3 곱하시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3이 0이 된다 이러한 식을 만들어내고 얘는 인수분해 이렇게 보시면 3x 1 그 다음에 10 만들어야 되니까 얘가 3이고 얘가 1 x라는 친구는 3분의 1 또는 x라는 친구는 3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두 점이라는 거는 뭐냐면 a라는 점은 3분의 1 컴마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b라는 친구는 3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1 이렇게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가지고 내가 뭐 하면 되겠어? 기울기 마무리 구해 보시면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만 좀 이래요. 말만 좀 이렇고요. 결국에는 뭡니까? 당연히 단순한 계산 문제야. 이런 수준들은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자, 336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에 대하여 두 곡선 이렇게가 있고요. 만나는 점의 x좌표가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두 곡선 이렇게 있으면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얘하고 얘를 같다 이렇게 놔야 되겠지. 그쵸? 갖다라고 놓고 이렇게 넘길 겁니다. 넘어오면 자 로그 n의 x 플러스 로그 n의 x 더하기 3이 2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얘네는 x하고 x 더하기 3 곱하면은 x하고 x 더하기 3이 넘어가니까 n의 제곱이다 이러한 꼴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 마3하고 0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3이고 얘가 0이다 라고 볼게요. 자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1이라고 한번 해보면 여기가 1이야. 여기가 자 3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 점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1 대입해 보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4가 되겠죠. 여기가 1,4가 되는 거고 여기는 자 3 대입해 보면 3에다가 6이니까 3, 6, 18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얘들아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고요. 여러분 이런 식을 보면 2차 함수와 n은 자연수니까 상수 함수의 교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유도를 하고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이가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쪽에서 만나게 해 그 얘기잖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가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교점이 여기일 거 아니야 여기. 그치? 그러면 2라고 어디 사이야? 3 사이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y equal n 제곱이라는 이 친구가 결국에 여기 4하고 18 사이를 모아면 돼. 지나가면 되겠지.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당연히 1보다 작은 쪽에서 뭐 하게 됩니까? 교점이 생기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얘가 이렇게 되면 된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n제곱이라는 값이 누구보다 4보다는 크고 y값이니까 18보다는 작아야 되는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n이라는 값은 3이 되면 되겠죠. 3이면 9일 거니까
그 다음에 4가 돼도 16이니까 가능하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안 됩니다. 자연수 n이니까 이 두 가지 더한 거 7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뭐만 좀 우리가 조심하면은 좋겠다는 거 얘들아? 진수 조건만 여러분이 잘 체크해 주시면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등식이다 보니까 당연히 범위가 이 부등호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지수부등식하고 똑같이 0하고 1 사이냐 아니면 1보다 크냐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뭐 이런 문제들은 뭐 풀어주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쵸? 다만 여러분들이 이것만 좀 조심해 주라는 얘기야. 얘들아 봐봐. 이거 3분의 1로 당연히 여러분 뭐 할 거야? 묶을 거잖아. 그치? 그러면 자 로그 3분의 1로 묶어서 얘는 그럼 x, 얘는 x 빼기 8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얘를 넘길 거거든. 이렇게. 그러면은 x 제곱 마이너스 8x 하고 얘가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된 상태에서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9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밑이 3분의 1인 거를 양쪽에 취해 주거나 아니면은 3분의 1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얘는 음수를 곱해준다는 얘기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했을 때 알겠지? 음수를 곱하거나, 그러니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에는 부등호 바뀌는 거잖아. 그거하고 똑같아. 밑이 어쨌든 간에 얘가 1보다 큰 거를 갖다가 넘기거나 그럴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밑이 0에서 1 사이일 때는 반드시 얘가 이렇게 뒤집어 줘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알았어? 그래서 로그에서는 진수 조건과 특히 로그 부등식에서는 부등호 바뀌는 거 이 두 가지만 잘 해주면 되는데 부등호 바뀌는 건 뭐 지수 부등식도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니까 0에서 1이 미지수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익숙하지 않다고 항상. 왜? 지금까지 우리가 10년 넘게 음수 넘길 때나 부등호 바꿨지 뭐 1보다 작은 거 넘길 때 부등호 바꾼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수 방부등 주그 부등식 로그 부등식 할 때는 신경을 좀 꼭 써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먼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풀고 하는 게 아니라 지수 부등식이네 로그 부등식이네 0에서 1 사이면은 부등호 바꿔야지 생각 먼저 한번 하고 문제 풀고.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이야. 지수 부등식이나 로그 부등식 문제를 낼 거야. 미스를 얼마로 낼래? 뭐 2, 3으로 낼래? 그럼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출제 전에 항상 그 생각을 한다고. 무슨 말인지 실수하게끔. 그러니까 문제들이 당연히 그런 문제들이 학교에서도 뭐 하겠어? 잘 나오겠지. 근데 의외로 그런 문제들을 상위권 애들이 뭐 한다고? 실수한다고. 그럼 안 되잖아. 속상하잖아.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 문제 좀 풀어줄 건데 이것도 사실 선생님이 풀어줄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뭐 이거 여러분 뭐 그러니까 이게 연립부등식이야. 연립부등식 여러분이 뭐 다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얘들아 이거를 우리가 뭘로 만드니? 2차 부등식으로 만드는 거잖아. 그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뭐 알고 있어? 뭐 2차 부등식 뭐 고1 때 했으니까 다 구하는 건 문제가 안 돼. 근데 여기서는 뭐만 조심하면 된다고? 뭐 조심하자고 얘들아? 로그니까 무조건 진수 조건부터 무조건 먼저 파악을 하고 부등식이니까 밑을 확인한 다음에 0에서 1 사이면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는 뭐 그냥 편안하게 가면 된다. 이런 얘기라고. 알겠지? 진수 조건이 첫 번째 거는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얘가 0보다 크다니까 x는 1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10보다 작다. 그쵸? 그러니까 두 가지 공통으로 만족을 해야 되니까 진수 조건은 이렇게가 일단은 진수 조건. 여기 안에서만 내가 답을 구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간단하죠. 여기는 뭐 이제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그냥 바로 갈게요. x제곱 가시면 될 것이고 이렇게 먼저 갑시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0x 이렇게 가고요. 여기 2가 넘어가니까 16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그럼 얘네가 넘어가면은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2하고 8이잖아. 그치? 그래서 x는 2보다 작거나 x는 8보다 크다가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하고 얘하고 뭐해서 짬짬이를 이렇게 해야 되겠지. 짬짬이 해주시면은 x는 0보다는 크고 x는 2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8보다는 크거나 같고 x는 10보다는 작은 이게 바로 내가 만족하는 첫 번째 식의 범위가 된다. 뭐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어요. 조심할 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0하고 a가 될 거 아니야. 그치? 0하고 a인데 자연수 a니까 아 얘는 0 x a 요렇게 되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네 둘이를 했을 때 만족시키는 정수의 값이 두 개가 되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수직선 그려가지고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친구가 얘가 0이고요, 얘가 2고요, 얘가 8이고요, 얘가 10이면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얘는 아니고요. 너는 칠해지고 너는 칠해지고 너는 아니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범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0은 안 들어갑니다. 0은 이렇게 안 들어가고요. A가 이제 어딘가 이렇게 A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너는 들어갈 것이고 아 너도 안 들어가네요. 안 들어가고 이렇게가 범위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죠? 자 정수가 두 개가 돼야 된다고 했고 만약에 A가 여기 있다면 여기 2라고 여기 2가 당연히 될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 A라는 친구는 2보다는 뭐 해야 되겠어? 얘가 빵꾸 뚫려 있으니까 2보다는 커야 되겠지. 왜? 2까지 근이 돼야 되니까. 그쵸? 근데 얘가 쪼르륵 넘어가가지고 어디까지는? 8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8은 얘가 이렇게 8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8은 어차피 내 거 아니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여전히 1, 2만 근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A 값의 합이니까 3부터 8이고요. 선생님 이것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홀수에서 시작해서 짝수로 끝나거나 짝수 시작해서 홀수 끝나면 얘는 무조건 짝수개야. 알겠지? 짝수개면 두 개 더한 게 몇 세트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6개 있으니까 11이 3개 해가지고 33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근데 선생님 말한 이런 것도 실수할 것 같으면 그냥 3, 4, 5, 6, 7, 8 쓰고 하세요. 그냥. 알겠지? 뭐 일단 맞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런 거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 뭐 미시 얼마니 미시? 미시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양쪽에 미시 2분의 1 로그를 모아면 되겠어. 씌워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얘들아 자 진수 조건에 의해서 x는 0보다 커야 된다 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그러니까 두 가지는 무조건 우리가 로그 부등식은 체크하고 가야 돼. 진수 조건 그 다음에 밑. 오케이? 자 우리가 밑이 이제 2분의 1을 할 거니까 2분의 1이면 여기 있는 거 부등호 뭐가 돼야 된다? 밑을 이제 없앤다든지 알겠지? 얘가 넘어가서 이제 어쨌든 로그가 없어진다든지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얘가 뭐가 된다?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쌤이 하나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양쪽에다가 밑을 2분의 1 이렇게 하면 취해보도록 할게. 2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넘어오겠지. 그치? 넘어오면 로그 2분의 1의 x 곱하기 로그 2분의 1의 x야. 그러니까 로그 2분의 1의 x에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로그 2분의 1에 64분의 1이잖아. 그치? 64분의 1은 2분의 1의 몇 제? 6제곱이죠. 그럼 얘는 6으로 바로 나올 수가 있고요. 로그 2분의 1에 x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여기까지 됐지? 이거를 내가 치환해 줄 거야. 뭘로 치환해 줘? t로 치환해 줄 거야. 알겠어? t로 t로 치환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다가 로그 2분의 1을 취했지 얘들아. 2분의 1을 취했으면 여기 부등식이 이렇게 일단 뭐 해야 돼? 바뀌어야 되겠죠. 이것만 조심해 주라 그 얘기야. 알아듣겠죠? 내가 밑이 0에서 1 사이인 거를 취하거나 걷어들이거나 그런 작업이 들어갈 때는 부등호가 바뀌어야 된다. 부등호가 안 바뀌면 이제 답이 달라지니까. 알겠지? 자, 이 친구도 뭐 똑같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그냥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밑이 이제 3분의 1인 거를 내가 써야 되니까 양쪽에다가 로그 3분의 1, 로그 3분의 1 해주는 순간 이렇게 뭐가 돼야 된다? 부등호가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차분히 풀어서 여러분들이 뭐 계산하시면 되겠죠. 해보세요. 자, 4번 문제 별표 좀 쳐볼까요? 보시면 얘들아 1번은 2차 부등식이에요. 그쵸? 2번은 로그 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 그 얘기 알겠지? 얘는 당연히 개수의 로그가 사용된 것 뿐이야. 얘는 그냥 2차 부등식이고요. 얘는 로그 부등식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이것이 성립하는 a 범위 구하라. 아, 중요한 거 있다. a 또 여기 사용되고 있잖아. 여기 사용되고 있잖아. 그렇지? 로그 부등식 어쨌든 항상 로그는 무조건 진수 조건 확인. 됐어요? 그러니까 a는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된다. 일단 이렇게 박아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얘를 2차 함수로 여러분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판별식이 자, 얘가 2가 있으니까 4분의 D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럼 로그 2의 A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2 더하기 로그 2의 A가 되겠지. 그쵸? 맞죠? 그러니까 로그 2의 A 마이너스 2가 0보다 뭐 해야 돼? 작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로그 2의 A T로 치환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며 그 다음에 A 범위 구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쭉 해서 얘들아 구했더니 뭐 A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뭐 상관이 없는 거고 알겠지? A가 만약에 음수값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진수 조건 따져가지고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결정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도 얘들아 진수 조건에 의해서 누가 실수 A 값의 범위 구하는 거야. 당연히 X하고 A가 진수로 쓰였기 때문에 X도 0보다 커야 되고 A도 0보다 커야 되고 근데 모든 양의실수 X에 대해서니까 사실 얘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로그 3의 X를 갖다가 우리가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푸실 거고요. 자, T 제곱 더하기 2T가 아니네요. 2에다가 1 더하기 t네요. 1 더하기 t 빼기 로그 9의 a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t 제곱 플러스 2t 들어가고 플러스 2가 있으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로그 9의 a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얘는 치환하는 거 아니죠. 당연히 나는 로그 3의 x를 치환한 겁니다. 얘는 사실은 a 값만 정해지면 얘는 하나의 뭐야 그냥 수야 수. 알겠지? 그러면 얘는 이제 어쨌든 간에 t에 관한 2차가 됐고 모든 양의 실수예요. 모든 양의 실수라는 거는 여기 양수가 들어가면 t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수 전체가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는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이렇게 1번으로 뭐 하는 거야?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는 이거의 판별식 2가 있으니까는 4분의 판별식이 0보다 뭐 하면 돼?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플라임 제곱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로그 9의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면 1 될 것이고요. 이렇게 9가 나온 게 정말 다행해 얘들아. 이런 거 만약에 넘어가면 항상 이런 거 바뀐다고. 알겠지? 꼭 그거 신경 써줘야 돼. 로그에서는 무조건 이제 밑이 이렇게 로그가 넘어가서 없어지거나 로그를 내가 새롭게 취해지는 과정에서 0에서 1 사이에 밑이 왔다 갔다 하면 무조건 부등호가 바뀐다. 알겠지? A는 9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진수 조건이 있으니까 이렇게가 된다. 예전에 어떻게 문제가 나왔었냐면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는데 1번 답은 A가 이겁니다. 2번 답은 A가 2번이 아니고 5번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친구들이 많다. 알겠지? 너무 억울하잖아 진짜 이거. 수학은 진짜 못 풀어서 틀려야 돼. 근데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얘들아 이거 이렇게 한 거를 갖다가 뭐라고 생각하면 안 돼? 실수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이거를 체크하는 능력이 내가 부족한 거야. 왜 틀리고 싶었겠어 사람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처음에 여러분들이 할 때부터 로그 나오면 약간 좀 막 그 발작하는 느낌으로 그냥 어씨 진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 그래 안 틀려야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틀려가지고 만약에 깎여봐 그럼 얼마나 억울해. 더군다나 막 문제 엄청 어렵게 나왔는데 막 다 맞추고 이거 하나 틀려. 그래서 막 한 90, 한 6.7 이렇게 맞아봐. 그럼 얼마나 짜증나겠어 솔직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런 거 틀리는 게 뭐라고 얘들아? 실수가 아니라 뭐라고? 실력이라고. 알겠지? 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348번도 좀 보시면은, 볼게요. 자, x에 대한 로그 부등식이 이렇게 돼 있고요.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때 양의 실수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렇게 했고요. 이거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돼 있어. 봅시다. 아, 로그 2의 x를 내가 일단 가지고 갈 거야. 그렇지?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면은, 아, 로그 2의 x. 자, 진수 조건부터 체크해 봅시다. 진수 체크해 보시면은, 얘가 0보다 커야 되고요. 얘가 0보다 커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양의 실수 x입니다. x 양수만 되니까, 아, a는 0보다 커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고요. 실제 뭐 구할 때도 양의 실수 a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실수할 일이 없어요. 왜? 문제에서 일단 한번 체킹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왔을 때. 알겠지? 자,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a 하시고요. 얘는 로그 2 x인데 앞에 2 있으니까 2 로그 2의 x 하시고요. 빼기 로그 2의 a 더하기 2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네. 그쵸? 여기서 얘들아 로그 2의 x는 함수고요. 로그 2의 a는 뭡니까? 하나의 그냥 상수예요. 수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얘들아 로그 2의 x는 선생님이 t라고 치환을 하고 로그 2의 a는 그냥 a라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함수만 치환하고 얘는 치환하지 않긴 하거든. 치환하지 않고 계산하는 게 약간 원칙이기는 해요. 근데 치환하는 게 조금 편하기는 해. 자, 일단 선생님 가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갈 수 있냐면은 t-a 얘는 2t-a 더하기 2 이렇게 되니까 얘는 2t 제곱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2개, 마이너스 1개, 마이너스 3at 하고요. a 제곱 플러스 2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아 너는 이제 t가 실수 전체가 되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x가 양의 실수라면은 t는 실수 전체가 되는 거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아 요렇게 되거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나는 판별식으로 갈 것이고요. 얘가 홀수니까 뭐 그냥 1로 가야 되겠네요. b제곱 9a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8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8a 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a 제곱이 넘어가면은 16보다 마이너스 4a 4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로그 a라는 게 a가 뭐냐면 로그 2의 a잖아. 그치? a가 로그 2의 a입니다. 그러면 2만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될 거 아니야. 2만 넘어가면 되겠죠? 그럼 a라는 친구는 2의 4제곱,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는 16분의 1 될 것이고요. 2의 4제곱은 16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얘가 최소, 얘가 최대니까 2개 곱하면은 1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거 계산할 때 얘들아 선생님이 계속 강조할게. 여기 밑이 2분의 1이면 니네 그냥 막 계산한다니까 진짜 막 계산해. 문제 풀면서 한번 봐봐. 니네를 봐봐. 막 계산한다 분명히. 그러면 나는 막 계산하면서 내가 실수를 한 2-3번 이상해. 그러면 차라리 뭐 하라고? 차라리 밑부터 고치고 하라고. 차라리 그냥 계산하지 말고 밑부터 뭐 하고 고치고 차라리 마이너스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알겠지? 그렇게 해서 실수를 안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 fx의 그래프와 1차 함수 gx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범위 구하라. 얘들아 이것도 봐. 자,
자, 진수야, 진수. 무조건 우리는 진수 조건. 왜? 로그 부등식이니까. 그러면 f 2분의 x 이게 y 값이잖아. 그치? 얘도 0보다 뭐 해야 되고 커야 되고요. g 2분의 x도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알아듣겠니? 이렇게 돼야 가능하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원칙으로 말하면은 사실은 이제 2분의 x를 갖다가 t 함수라고 치환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는 해. 그러면 이제 ft가 0보다 커야 되고요. gt가 0보다 커야 된다 이 얘기야. 그리고 얘를 갖다가 내가 t로 보면 되겠지. 그 t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이제 다시 바꿔서 x 값 구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지? 그러면 t가 0보다 커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f 함수는 이게 f 함수고요. 0보다 크려면 마사보다 뭐하거나 작거나 4보다 뭐하거나 크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2분의 x가 사실 선생님 t로 치환 안 하고 그냥 바로 풀어요. 그렇게 복잡하진 않으니까. 치환할까 그냥? 마사 또는 t가 4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GT는 이제 이 친구니까 1이니까 t가 1보다 뭐하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얘도 커야 되고 얘도 둘 다 커야 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FT는 이게 조건이고요. GT는 이게 조건이야. 그럼 둘 다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t가 누구보다 커야 되더라? 4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알아듣겠어?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여기서는 t가 4보다 일단 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얘네를 t라고 얘를 t라고 치환할게요.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로그 5의 ft 로그 5의 gt 이렇게 될 것이고, 자 t범위 내가 구했고 여기 로그 5니까 없애면 되겠죠. 부등호 밖에 안 바뀐다고. 근데 여기 5분의 1로 낸다고. 누구 같으면 나 같으면 나쁜 선생님이 아주 그쵸?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알아듣지 무슨 말인지? 그냥 없애면 이렇게 양수니까 안 바뀌니까. 그러면 ft 함수가 gt 함수보다 뭐 해야 돼? 작거나 같아. gt 함수가 커야 된다 이 얘기야. 어디에서? t가 4보다 큰 범위에서. 그게 어디야? 이거 물어본 거 아니야. 그치? 4보다 작은 쪽은 상관이 없다고요. 맞죠? 4보다 큰 쪽에 대해서만 따지란 얘기지. 그러면은 얘를 4라고 한번 따져보면 여기에서만 내가 따질 거고, 이 구간에서 GT는 1차 함수입니다. FT 2차 함수예요. 1차 함수가 2차 함수보다 큰 거는 요만큼만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어? 그래서 T라는 친구가 어디서부터? 4보다는 크거나 같다니까, 같은 것까지 가능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근데 T가 4보다 크다니까 여기는 안 들어가야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마지막 t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x라는 친구는 8에서부터 어디까지? 12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수 조건이 다 문제야. 사실 진수 조건만 빼면 여러분이 이거 못 풀어요? 다 풀도 사실은. 그쵸? 그래서 로그 부등식은 특히 이 5번 같은 패턴의 문제 알겠죠? 자, 쌤이 이제 이거는 스킵할게요. 얘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이거 하나만 마지막 해주고 끝낼 거고요. 여기 화석의 나이 구하기는 뭐 그냥 한번 안 보셔도 되고, 여기 교과서 밖의 내용은 안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시험에 나올 일 없습니다. 이거는 알겠지? 근데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쭉쭉쭉 읽어보면은 무슨 내용인지는 알기는 해. 한번 좀 보세요. 오늘 조금 시험 보고 나서 한번 여기 뒤에 있는 내용만 몇 개 안 되니까.
알면은 훨씬 더 조금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자, 351번 갈게요. 2차 함수 fx의 그래프와 1차 함수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었다 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얘들아 이거를 3분의 1이 이렇게 있잖아. 그렇지. 3분의 1이 있으니까 뭐 3분의 그럼 얘는 3분의 1이 몇 제곱이야? 3분의 1에 4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4제곱 이렇게 3분의 1에 그쵸? 그래서 이제 얘하고 따올 때 이것만 여러분이 뭐 해주시면 돼? 뒤집어주면 되겠죠? 뒤집어주면 fx 곱하기 gx 뒤집어서 4gx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들아 생각을 해봐. 니네가 이렇게 놓고 푸는 게 편할지 아니면은 얘를 옮겨서 0으로 놓게 하는 게 편할지 항상 얘들 우리는 넘겨서 풀지 놓고 풀지 그거 고민해보는 거야. 알겠지? 고민해보는 건데 쌤이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가 넘겨서 여기 0꼴로 만드는 거는 어떨 때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2차 방정식의 그 판별식이나 그걸 활용할 때 그렇게 하는 거라고.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그럼 넘길 거냐 안 넘길 거냐라는 건데 얘 뭐지? 그런데 얘가 넘어오면 봐봐. 또 어떨 때 사용하냐? 넘어오면 gx로 뭐 할 수가 있어요? 묶을 수가 있겠죠. gx 묶으면 fx-4 이렇게 돼서 식 이렇게 돼. 맞지? 그럼 식이 이렇게 얘들아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 선생님이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fx 곱하기 gx하고 4gx잖아. 그렇지? 그러면 fx 곱하기 gx를 여러분이 여기서 판단하기가 조금 어때요? 수월합니까? 수월치 사실은 않아요. 4gx야 gx가 어디서 양수냐 판단해가지고 앞에다가 4배를 곱한 거는 어차피 양수일 때 양수고 음수일 때 음수가 될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얘들아 뭐가 좋냐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배우면서 중3 때 2차 방정식 배우기 바로 앞 단원이 뭐였냐면 인수분해였어. 우리 인수분해를 왜 배웠냐?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항이 하나니까 이 항에서 계산하면 됐던 거야. 그치? 근데 식이 2차다 보니까 2차로 이렇게 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는 이 x값을 구하는 기가 어려운 거야. 뭐가 x에 들어갈지가 고민스러우니까. 그래서 얘를 1차인식 몇 개로? 2개로 뭐 해버린 거야? 이렇게 인수분해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x값을 내가 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얘는 지금 더하기 빼기로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어떤 x일지 잘 몰랐던 거야. 근데 이게 곱하기 꼴로 해버리면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되면 0이 되면 얘는 무조건 반드시 뭐가 되게 돼 있어? 0이 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게 곱하기 꼴로 만드는 거야. 왜? x값을 뭐 하려고? 쉽게 찾으려고. 그게 목적이야. 사실 인수분해 목적이. 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찾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뭐를 하면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둘 중에 하나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뭐가 되면 되겠어? 하나가 양수나 0이면 하나가 뭐가 되면 돼? 음수나 0이면 되는 거고. 이렇게 위에 거보다 이 아래 것이 판단하기가 훨씬 더 조금 뭐한 거야? 쉬운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꼴로 만드는 거야. 참고적으로 얘들아 이거 다 물어볼게. 여기 첫 번째 식에서 gx 있는데 gx 지워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gx 똑같은 거 있잖아. 약분해버리면 안 돼요? 선생님이 여러분 실수한 거 좀 다 짚고 넘어가 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이거 왜 약분하면 안 돼요? 결론은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 다 알죠? 더군다나 부등식에서는 부등호가 뭐가 되고 바뀌는 거야. 그러면 gx가 양수일 때는 당연히 뭐인 거야? 부등호가 안 바뀌는 거고. gx가 음수일 때는 부등호가 뭐 해야 되는 거고?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치? 사실은 이 원리를 알면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르기는 해요. 자,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보자. 무슨 말이냐면 이 첫 번째 식을
이 첫 번째 식을 얘들아 이렇게 안 하고 내가 바로 판단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 나 gx 인수분해 할 거야. 그럼 gx가 일단 뭐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인수분해 할 거야. 그러면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러면 이럴 때 fx는 뭐가 되면 되겠어 얘들아?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냥. 알아듣겠지? 그러면 이번에 gx가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지. 그럼 fx가 뭐가 되면 되겠어?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이렇게. 알아듣겠지? 자, 얘를 우리가 이렇게 넘겼잖아 그치? 넘겨가지고 얘로 판단 한번 해볼게. 그러면 gx가 양수일 때, 자, g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얘는 0보다 뭐 해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게 바로 f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얘야. 맞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왜 그러냐면은 이거 두 개 곱해가지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두 가지가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gx가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때는 fx가 뭐가 4보다 뭐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굳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 있어.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굳이 이렇게 뭐하고 얘를 넘겨서 인수분해 하지 않고 나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 있어. 나 실수하자. 그러면 이거 할 필요 없지. 차라리 이게 더 편하지 그리고 오히려. 알아듣죠? 그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실수를 많이 해 학생들이.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면 뭐해서 넘겨서 이렇게 해놓으면 뭐 양, 양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범위 내면 되니까 실수만 안 하면 이게 상당히 훨씬 빠르지 편하고. 알아듣지? 그럼 이제 우린 여기서 뭐를 찾으면 되는 거야? 이것도 얘기해볼게 얘들아. 만약에 fx 곱하기 gx가 4gx야. 자, 얘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이것도 합시다. 이거는 이퀄이니까 부등호 없으니까 이거 gx 박 지우면 되지. 지우면 돼, 안 돼? 돼, 안 돼? 지우면? 니네들이 이게 얘들아, 이게 약분한다의 의미가 뭔지 아니? 약분한다의 의미가? gx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라는 거를 전제하는 거야. 0이 아니다라는 거를. 4 곱하기 0은 0이야. 약분해서 1.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니네가 지금. 이런 실수하고 할 수가 있다, 이게. gx가 뭐라면, 0이라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같은 거 보일 때 약분한다라는 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gx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바로 fx 4야, 그냥 답이 그냥 바로. 그런데 gx가 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되고 얘를 넘겨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인수분해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방금 말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있으면 바로 풀어버리면 돼요. 알아듣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찾아보면 되고요. 마무리 합시다. 자, gx가, 자,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gx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4에서부터 이만큼을 말하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gx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뭐 얘를 말하는 거고요. fx가 4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그치? 작거나 같다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말한다라고 보면 되겠네. 오케이? 그럼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4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되겠니 얘들아? 7까지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이 친구는 x가 4에서부터 7까지가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fx가 4보다 뭐라고 얘들아? 크거나 같다야. 그치? 그럼 4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얘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의미가 없고요. 이거 동시에 만족한다는 얘기는 1보다 뭐라는 얘기더라? 작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런데 자연수 뭘 구하라 그랬어? 자연수 x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는 이 부분을 만족하는 얘에서는 x값이 뭐만 나와? 1만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x값을 구하냈으니까 2라고 사이즈부터 7까지 사이즈까지는 짝수하고 홀수니까 얘는 11이 마찬가지 몇 개? 6개 11이 몇 개냐 3 빼면 3, 4 4개 있네 22에다가 1 더하니까 23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응.